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3년 전 꿈에 그리던 간호사복을 입고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A씨. 하지만 입사 직후부터 선배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남긴 일기장에는 당시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일부 괴롭힘 사실은 인정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1명만 인정됐고 병원도 해당 직원에게 훈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가해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달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을 호소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의 태움 실태와 피의자 재판 결과를 함께 소개했더라면 태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움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인데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걸로 알려진 태움. 이름만으로도 괴롭힘의 잔혹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50.8%는 최근 1년 내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괴롭힘이나 갑질 순서로 많았고요.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 의사, 환자 및 보호자 순이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1년 의정부 한 병원 신입 간호사 A씨가 선배의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는 모욕,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판결 후 간혹에는 태움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2018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태움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됐고 비슷한 시기 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죽음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더 이상 조직 문화로 용인돼서는 안 되겠죠. 하루빨리 올바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청년층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들고 대신 찾는 지역은 서울 주변 경기도 일대. 서울과 가까운 곳 위주로 수요가 옮겨가며 올해 상반기 광명과 안양, 구리 등 일대의 전셋값도 연쇄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지만 지난해 48,000호에서 올해 27,000호로 줄어든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엔 17,000호까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 심화와 청년층의 주거 이동 현상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면 보도의 실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되고 집값과 월세 부담까지 커지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 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 통합 공급 체계인 더 드림 집 플러스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인데요. 항목별로 대표적인 지원책을 알아보면 먼저 주택 확대 공급 방안으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 호에 2만 5천 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데요.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미처 다 걷지도 못한 채 계단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장비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대원들에게선 지친 기운이 묻어납니다. 한여름에는 말벌집 제거 작업도 잦아지는데 이때는 두껍고 답답한 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의 이마에는 아직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폭염 속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다뤘는데요.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의 휴식 기준과 안전관리 대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염 속 더위보다 더 뜨거운 화마와 싸워야 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난해에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해 시민 건강을 위한 폭염 119 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대비해왔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수렴했는데요.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 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 물품 지급, 신부 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 제한 및 교대조 편성,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게 교대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재난 현장 회복 지원차 배치와 출동 대별 폭염 대비 물품 현장 비치를 의무화해 대원들의 온열 질환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